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또 2주 아닌가? 우리가 2주 됐나요? 2주?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자, 와, 선생님들 많이, 네, 들어오셨군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질 중에서, 어,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기질의 유형들이 있었어요. 네. 그 기질의 그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그 유형 중에, 어, 일단 뭐 행동의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저는 이제 무던한이라고 했는데 평범한 기질.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 있었고, 자, 순한 기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정서가 좀 안정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환경에 조금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특징을 가지는 아이들이 한 40%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조금 더 키우기 편해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순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어머, 얘 되게 순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린 기질이 있었는데, 느린 기질은 한 1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느린 기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자극이 오면 서서히 발동되는 친구들. 네, 그런 기질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느린 기질의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좀 수줍음이 많은가요? 겁이 많은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씩은 좀 소극적인 아이인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오류? 약간 오해? 하시는 게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에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느린 기질인데 우리 아이가 연령이 어리면 발달이 느린 건가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 발달이 느는 것은 발달의 영역마다 지연되는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지연인지 느린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느린 기질은 새로운 것들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질은 까다로운 기질이었어요. 그 까다로운 기질은 한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너무 민감해. 그리고 감정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역시 느린 기질의 아이처럼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도요, 변화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변화를 적응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아이인 거예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시간이 기다려서 필요한 거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시간보다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들어가는 아이. 자기가 그걸 적응하려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친구는요, 에너지가 넘쳐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조금 큰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면, 고집이 세요. 주관적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유형이 있었고, 보통은 순하고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 퍼센트 중에 나머지 한 35%가 있는데, 그 35%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냥, 네. 그냥 저는 무던하다 했지만 어느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비분류인 거예요. 비분류의 아이들이고, 요 세 가지 기질에 딱 들어맞지 않는 존재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냥 평범한 유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 가지 앞에 있던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은요,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기질이. 기질이 명확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극단적인 특성을
이 아이는 평범 아이는 다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5%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 어느 유형에는 속하겠지. 분명히 기질이 인간인지라. 그런데 이 세 가지 극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아니고 평범한 아이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유형에 속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순간순간 깜짝 놀래고 내가 이거 맞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또 언제냐? 우리 아이가 분명히 집에서는 적응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갔더니 좀 힘들어.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유형이었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아이.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크게 한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기질 중에서 하나하나 기질을 놓고 보려니까, 실제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분류하려고 보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모님들을 상담하거나 코칭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유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유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상 속에서 아 맞아 우리 아이가 이렇지 하고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하 할 수 있는 약간 대표적인 일상에서의 특성들 그리고 그 일상에서의 특성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감정 표현을 할 때 우리 아이의 기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배우려고 했을 때 우리 아이의 기질의 특성은 어떤지 뭐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뭐였냐면 유치원이든 학교든 등원하고 하원할 때 등원할 때 아침에 이럴 때 우리 아이의 기질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아이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자꾸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이가 어떤 유형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선생님이라도 나는 우리 아이의 유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동그라미. 나는 우리 아이 기질을 잘 모르겠어요. X. 중요한 거, 세모는 없음. 네, 세모는 없어, 지금. 자, 좋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다 나이 다양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의 기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O, X, 시작.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예, 반반. 압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크게 그냥 얼굴에 대놓고 아닙니다. 몰라요.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모른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상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기질의 아이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상황이냐. 우리 아이가 분명히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자기가 예쁘다고 분명히 골랐어. 그리고 막 너무 좋아했어. 와, 이 옷 너무 이쁘다. 나 이거 해서 그래. 그럼 엄마가 이거 사줄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 그리고 엄마가 그래, 어제 샀던 옷 입고 오늘 학교 가자. 옷 입고 오늘 유치원 가자. 하고 아이한테 막상 입히려고 하는데 아이는 집어 던져요. 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유는 있어. 엄마, 옷이 꽉 껴. 옷이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상표. 나 이거 걸려. 이거 싫어. 이거 싫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엄마가 너 이거 네가 좋다고 골랐고 이랬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까칠대는 거죠. 네. 제가 벌써 답을 말했네요. 벌써 까칠됐어요. 이런 상황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일 때 순한 아이는 어떻게 표현할까? 느린 아이는 어떻게 표현할까? 다 달라요. 자, 지금 이야기할 때, 아, 엄마가 분명히 네가 선택했다고 했는데 아이가 까칠하게 그걸 벗어 던졌어. 네. 이거는 앞뒤 볼 필요 없이 아이가 어떻게? 까칠함,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그것을 좋아서 샀기는 샀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루틴이 있어요, 또. 내 나름대로의 또 그 루틴이 있어서 내가 어린이집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편한 자기만의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좀 심한 애들은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정말 오늘은 예쁘게 이 옷을 입고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 갈 때는 꼭 이 옷만 입어야 되고 여기 갈 때는 꼭 이 옷만 입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특정 지어서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의 아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길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갔는데 오늘은 엄마가 급해서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다른 길로 살짝 가려고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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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고 울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했고, 밥도 먹었고, 옷도 다 입고 했어. 근데 학교를 가. 근데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게 아침에 등원하거나 등교할 때 가려고 하는 게 유아기랑은 조금은 달라요. 네. 초등학교를 가서는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좀 받지만 유아기까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오늘 분명히 그 엄마가 매번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아빠가 유치원 버스를 태우려고 막 준비를 해서 나가요. 아무 일 없었어. 근데 애기가 나가면서 갑자기 엄마랑 가, 엄마랑 가. 나 엄마랑 가야 돼. 하고 자지러지게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사실 빈번하게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까다로운 기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보일 수 있냐면 평범한 친구들도요, 가끔 보이긴 해요. 이유는 평범한 기질의 아이들은 다 섞여 있거든요. 순한 거랑 까다로운 기질이 섞여서 평범한 아이가 되기도 하고요. 느린 기질하고 순함이 섞어서 평범함이 되기도 해요. 어느 하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10% 15%요 아이들은 뚜렷하게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진을 빼죠. 왜?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도 답이 안 나. 계속 자지러지게 울거나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하거나. 자, 이런 경우. 자, 이렇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 아침 등원길에. 자, 똑같은 아침의 등원길이에요. 자, 또 한 친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뭐 새로운 곳을 가는 곳이 아니야.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또 갔어.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 교실 문 앞도 그럴 수 있어요. 완전히 자기가 적응해서 편안해지기 전까지는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앞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매번 어제도 잘 들어가고 그저께도 잘 들어갔어. 앞에 가서 바로 뛰어 들어가지 않아. 앞에서 이렇게 주춤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뒤에 잠깐 서 있죠.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 하는데 아이는
자꾸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는, 아니, 얘는 나올 때는 그렇게 어린이집 간다고 좋아하더니 왜 문 앞에서 이러고 있지? 자, 엄마는 이제 뭐죠? 답답해서 속 터지는 거예요. 자, 이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기질의 아이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질은 어떤 기질일까요? 자, 1번 까다로운 기질, 2번 느린 기질, 3번 순한 기질. 자, 하나, 둘, 1번, 2번. 자, 1, 2, 3번 중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다시 한번 1번 까다로운 기질, 2번 느린 기질, 3번 순한 기질. 이건 뭔가요, 이건? 네, 1번인가요? 네네네.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2번이에요, 2번. 느린 기질의 아이예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엄마 옆에 뒤에 서가지고 뭘 볼까요? 이렇게 살짝 지켜보는 거죠. 뭘 지켜봐? 교실 안의 분위기는 어떻지? 선생님은 어떤 거 같지? 어?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닌 거예요. 앞에 서서 한참을 뭐 하고 있는지를 서서 지켜보는 아이들인 거예요. 자,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고요. 또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특성 중에서 또 하나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이 아이가 기질 때문인가?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 저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도 또 있거든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학교를 갔다 오든 뭐 유치원을 갔다 오든 엄마들 항상 물어보죠. 이제 집에 계셔요? 아니면 끝나고 와서 자,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재미있었어? 라고 엄마들이 질문을 딱 해.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대답을 안 하거나 또는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뭐 조금 요즘 5살만 넘어가도 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몰라, 몰라. 몰라요. 라고 하는 아이들. 자, 이 친구들도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느린 기질과 아닌 것의 차이. 자,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느린 기질의 아이도 비슷하고 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뭐 재미있었어? 뭐 친구랑은 어땠어? 라고 했을 때 몰라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 하나는 뭔가 자기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죠. 왜? 엄마가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는 맨날 똑같은데 엄마는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나는 답변할 게 없어. 새로운 게 없거든. 일단 그 정도 됐으면 심리적인 문제이거나 매번 질문이 똑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에서 자, 잘 보세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루 동안에 지금 유치원에서 겪은 일들이 있죠. 이걸 정리하고 소화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애들인 거예요. 그게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가장 흔한 특징, 자, 집에서 한참 있다가 밤에 엄마랑 다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또는 그 다음날 문득 자기가 생각나서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블럭놀이 했어. 나중에 엄마 입장하던 지금 생뚱맞게 이걸 아까 어제 물어봤는데 오늘 대답하대? 분명히 오늘 집에 와서 물어봤는데 얘가 잠자기 전에 대답하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저녁에는 어떤가요? 네, 그때 저녁에 오늘 어땠고 어땠고 이야기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 그럼 저는 그건 이 아이는 느린 기질의 아이구나. 말을 안 하고 그냥 꽁 하고 소통이 없으면 그건 심리적인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때 우리는 느린 기질의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엄마한테 엄마가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재밌었어? 이야기했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굉장히 아니 어땠는데 엄마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네. 이게 아이는 오히려 이게 화살이 화살. 네. 그래서 아이는
내가 낯선 상황에 가서 안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해서 뭐가 있어요? 이 기질이기 때문에 기질은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자기만의 속도로 꼼꼼하게 계속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앞으로 가는 아이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뭐가 필요해? 아이가 어느 정도, 아, 내가 이거 해야 돼! 하고 시동이 켜질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기질들의 특성이 대부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와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느린 기질의 아이고 빠른 기질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저 깊이 있는 내적인 기질을 알아볼 때 이 아이가 호기심 만발의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인지 굉장히 도전적인 아이인지 그리고 정말 안전한 걸 추구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이가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도파민이 좀 더 높은 친구인지 아니면은 세로토닌이 조금 더 중요한 친구인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의 이 아이의 기질 특성도 파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무얼로? 행동으로 조금 더 나타나서 우리가 아이를 파악하는데 이 기질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자,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까다로운 기질하고 느린 기질이거든요. 그럼 제가 몇 가지에 지금 우리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인가요? 느린 기질의 아이인가요? 아니면 순한 기질의 아이인가요? 그냥 평범한 기질의 아이인가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엄마들이 에너지를 쏟게 하는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아이를 따라가 줘야 될 것인가?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우리 아이가 몇 살이야? 영아인가? 유아인가? 초등인가? 다 해당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어느 연령에 있어도 사실은 청소년기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 행동 특성이 이렇게 간혹 나타날 거니까. 그런데 제가 까다로운 기질의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본인도 지쳤잖아요. 아기 때부터 계속 그건 어렸을 때는 더 드러났을 거니까. 조절이 안 됐을 거니까. 막 드러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일상생활에서 계속 마주해.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요. 자기 반성을 해요, 막.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우리 애를 너무 예민하게 키웠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버릇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 애를 내가 예민하게 키웠나? 버릇 없이 키운 건가?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입장으로 엄마를 놓고 본다면 왜? 아이는 지금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혹시 내가 너무 남의 입장에서 남을 의식한 건 아니었을까? 혹시 남을 의식하고 있어서 내가 나의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지금 계속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안정감이거든요. 부모는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안전한 기지가 돼야 된다. 계속 이야기해요. 저는 이 안전한 기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요, 발달도 중요하고요, 부모 자녀 간의 기질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되고요,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이가 실제로 그걸 하는지 기술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초선이 안정감이구나. 자, 이 안정감은 아이가 안전하게 느껴야 되는데, 안전하게
느낀다라는 거, 아이가 안전하게 느낀다라는 거 먼저 부모가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아이가 안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정한 능력이 첫 번째, 나 스스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상태. 그걸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 이게 연습이 되어야 우리 아이를 평생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아이가 나오고 막 스트레스를 하고 울고 불고 까다로운 기질이고 느린 기질이고 답답하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것조차도 열려 있어야 돼. 자, 그거조차도 내가 너를 오케이, 받아들여 줄게. 내가 너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 줄게. 이게 바로 부모의 열린 마음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결국 아이를 안전하게 만든다. 자, 가끔씩 분명히 기질 검사를 하면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럴 때는 엄마가 안전하구나예요. 엄마가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가 까다롭더라도 그 까다로운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엄마가 지금 도와주는 상태. 그래서 엄마가 봤을 때 묻어남. 네. 자, 여기서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전혀 묻어나지 않고 까다롭다고 하는데 엄마만 묻어난 것 같아요는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랑 안정감을 가지고 그닥 까다롭게 안 느껴진 상태라면 결국은 기관에 가서도 심하게 까다롭게 안 보이거든요.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 기질에 맞춰줬냐, 이 결과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팁이 뭐냐면 엄마가 진이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이가 민감하고 공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도전적인 자기 표현을 할 뿐이지 그걸 민감함을 별대로 비난하지 않는다. 너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너 왜 이렇게 유난한 거야? 자, 이거 아니다. 너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네, 요 에너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난리 나죠? 옷의 느낌? 음, 조금 까칠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굉장히 표출을 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유별나? 이런 아이의 민감함을 잘못하면 엄마는 그냥 그걸 표현했다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네. 불편한 감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감함을 비난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는 연령이 어리면 어릴 때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너는 왜 이렇게 유별해? 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합니다. 까다로운 아이는. 내 감정이 틀린 거구나. 부모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내 감정은 틀렸구나. 내 감정이 틀렸다라고 아이가 느끼는 순간 아이는 엄마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아이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요. 다른 기질의 아이들보다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부모의 태도가 흔들리잖아요. 네. 부모가 막 답답해서 에너지 빠져서 막 진이 빠져서 힘들어 죽겠어.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면 아이는요, 그 불안하고 고집은 더 세져요. 이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 민감한 거 비난하지 말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언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엄마가 잘 단호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절대적으로 아이하고 협의해서 될 게 아닌 게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단호해야 된다. 중요한 건 한 번 단호했다고 단호한 게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절대 그 사이에 습관화된 것은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님이 내가 그 단호함에 대해서 계속 엄마도 훈련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호하다는 또 하나의 전제는 뭘까요? 단호하다의 전제. 화내지 않는다예요. 단호하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통제는 화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럼 민감하고 단호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준다, 감정을 인정해준다래요. 아이가 정말 불편하니까 아이는 그것을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까다로운 친구들의 기질에 특히 감각적으로 예민하면서 까다로운 친구들은요. 막 복작복작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애들은 막 귀를 막고 힘들어해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이 예민해져서요. 그러면 막 싫다 그러면 아 이게 여기가 이 정도가 뭐가 시끄럽다 그래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 많이 힘들었구나 힘들구나 이거죠. 그리고 옷이 새로워요? 어떤 친구들은 그 옷을 여러 번 빨아야 그걸 겨우 새 옷을 입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친구들은 얘가 왜 이렇게 새로운 걸 못 입을까요? 아토피 때문에 그럴까요? 신체적인 이런 피부의 문제인가요? 네. 반 이상은 기질이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특성이 유난히 보였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아이한테는 그래, 네가 옷의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불편하구나.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맞춰주고 불편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1번이다. 1번.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을 그냥 수용해줘라. 네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가장 큰 특성. 이게 잠재된 강점이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주도적이에요. 너무 주도적이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 뭐라 그래? 고집이 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주도적인데 주도적인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네. 다 싫어가 될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커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싫어하지만 얼굴에 표정은 나는데 그걸 막 거부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서 조절이라는 걸 좀 배웠으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한테 아이한테는 약간의 자기 주도가 너무나 센 친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택권을 줍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이러니까 이거 입어. 오늘 이거 신어. 이게 아니죠? 네.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가 이것과 이것을 꺼놓고, 오늘은 파란색 티셔츠도 있고 노란색 티셔츠도 있네. 너는 어떤 것을 입으면 좋을까? 물어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와,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커버렸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나름대로 강압적이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좀 더 권위를 가지고 내가 통제하면서 아이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다시 갈 순 없잖아, 이기로. 네.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못했던 걸 지금부터라도 하셔라. 다시 하셔라.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자, 이렇게 정말 예민한 친구들은요. 보통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한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민감하거나 그래서 이 감각 때문에 수면의 문제까지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해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몇 배가 더 강하고 더 아프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느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훨씬 더 강하고 아프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격렬하고 강렬하게 엄마한테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울 때, 연령이 어리면 어린 시기, 네, 혼자서 울음으로 막 표현할 때, 아직 자기 표현을 막 못할 때,
유난히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우울증 많이 오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빠져서. 그런데 엄마 에너지가 좀 강해서 까다로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조금 따라가 주잖아요. 크면서 조금 덜 나타나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그닥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연령이 어릴 때 무던하게 아이를 좀 대처하면서 아이의 무던함이 조절됐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게 익혀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느린 기질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등원해요. 엄마 옷 뒤에 이렇게 있어요. 어떨 때는 엄마가 갔어요. 선생님 뒤에 서 있어요. 아니면 교실 문 앞에 서가지고 한참 있어요. 1, 2학년 때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 교사 그 연수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고 진짜 아기가 정말 교실을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막상 들어갔을 때 아이가 어린이집 문 앞에 서 있다가 엄마랑 가고 근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느린 기질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있는 아이들이 등원하는 거 되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원하고 할 때 엄마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잘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지는데 이때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된다예요. 막상 이야기를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떨어져서 자기가 둘 다 느린 기질이든 까다로운 기질은 둘 다 뭐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호해줄 엄마가 지금 안 보여. 그러면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기질이라면 엄마가 헤어지고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네, 선생님이 너무 잘 놀았대요. 네, 이게 그 아이의 기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느린 기질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네, 답이 벌써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죠? 이 친구들은 어떤 시동이 오래 걸려 뭔가를 할 때 시동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미리 얘기도 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이런 뭐가 필요하죠? 부모의 여유가 필요한 아이가 바로 느린 기질. 미안하지만 엄마는 속이 털이지만 이 아이가 게으르거나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한테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 가장 중요해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봐. 자, 엄마도 급해요.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이한테 빨리 해라. 야, 친구들 다 하잖아. 너도 빨리 가서 조금 해봐. 이런 활동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디 제일 많이 하는 거, 놀이터, 아니면은 뭐 키즈 카페, 이런 데 가서 애기가 막 가자, 그럼 막 좋아해. 근데 막상 그 놀이터 앞에 딱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못 있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놀고 한참을 쳐다봐. 그럼 엄마는 속 터지니까 와서 돈도 냈는데, 너 빨리 가서 들어가서 놀아. 빨리 들어가 봐. 친구들하고 해야지. 너 다 하잖아. 어서 가서 해.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기다려줘야 되는데, 오늘 다 못 기다려주면 또 익숙해질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돼. 이런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그때, 아까 이야기처럼 빨리 해봐. 친구들 다 하잖아. 너도 가서 빨리 해.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재촉이죠. 이 재촉을 하면 아이는 극도로 불안이 올라간다. 극도로 불안이 올라가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위축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 네가 준비될 때까지 여기 키즈 카페에 왔을 때 이 들어가서 관찰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조금 짧아질 때까지 엄마가 같이 기다려 줄게. 네,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안전한 기지가 돼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전한 기지라는 건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말로 해줘야 돼. 괜찮아. 엄마가 기다려줄게. 네.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느린 기질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하나 아주 작은 변화를
읽어내셔야 돼요. 느린 기질은. 그래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봐주셔야 되고, 자, 오히려 아이가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관찰하고 너 오늘은 못 놀았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지금 관찰하고 있어서 그래, 오늘은 네가 친구들 노는 모습을 아주 잘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아이가 생각하는 걸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 오늘은 조금 더 뭘 했구나 하고 그 작은 변화를 격려해 주라는 것이 요 시기, 이 느린 기질의 아이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린 기질의 아이는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처음 경험할 때 아주 가볍게 해주셔야 돼요. 아주 짧게.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게. 그래서 이 느린 기질의 아이들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 처음부터 뚝 띄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가서 오늘은 1시간 있다 와도 되고, 내일은 2시간 있다 와도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기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까칠한 애들이, 이 까다롭다고 하는 애들하고 느리다고 하는 애들이요. 연령이 어릴 때 그 음식, 새로운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될 때, 시도도 안 하는 애들 많죠. 그랬을 때 무엇부터 해줘야 되냐면 아이가 안 먹더라도 입술만 살짝 대보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경험이에요, 아이한테. 근데 엄마는 새로운 거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한테 뭔가 확 밀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그게 싫은데 변화에 대해서 둘 다 변화는 힘들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아, 싫다고 하고 나오는 거고 얘는 잉잉잉잉잉 하는 거고 요 차이가 두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의 아침에 등원할 때 또는 하원할 때 그리고 평상시 어떤 뭔가를 거부할 때 지금 까다롭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초등이라면 또 초등에 적합한 똑같이 흐름을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둔 자료가 이거죠.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는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미리 조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 이렇게 한 번쯤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순한 기질하고요, 평범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죠. 이 순한 기질의 아이하고 평범한 기질의 아이들은 그냥 놔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오히려 저는 무언가를 궁금해 하시거나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보고 싶다. 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질이 순하거나 평범하다. 자, 오히려 이 두 아이를 더 잘 지켜보시라고 해요. 이유는 느린 기질하고 까다로운 기질은 눈에 보이거든. 안 보여지는 뒤에 이 친구들은 반전이 너무 많아요. 반전이 많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한 번쯤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어. 혹시 내가 뭘 놓쳤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요, 까다로운 기질하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에서 이렇게 좀 맞춰봤고요. 한 번 더, 순한 기질과 평범한 기질의 아이들은 무엇을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유형에 따라서 양육의 특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기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까다로운 느린 기질의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